한국 사람보다 더 태국인 같고 태국에서는 오빠로 불리고 있는 메나테크 어소시에이트 브론즈 PD 김병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빠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심쿵해야 되는데 태국에서 하도 듣다 보니 80 넘으신 남자분도 저한테 오빠라 그러고요. 제 파트너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93세인데 93세 된 아름다운 여자분도 저한테 오빠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빠라 그러니까 마음이 뭐 쿵쾅거리고 그러진 않네요. 제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메나테크를 만난 지 지금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태국에 들어간 지는 지금 한 2년 반? 2년 반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태국 사람. 저 원래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국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반 정도 되는 상황에서 정말 좀 많은 결과를 좀 냈는데요. 오늘 강연 같은 경우는 진짜 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사장님들께서 어떤 동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많이 떨리거든요, 사실은. 어제 제가 좀처럼 잘 안 떨리는데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진짜. 그래서 얼굴이 지금 캥해요. 원래 잘생겼는데 캥해요. 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꿈은 이루는 것이고 역사는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전 세계 80억 인구가 넘는 데에서 전부 다 꿈이라는 거는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꿈이라는 갖고는 있는데 이걸 이뤄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뤄낼까라는 걸 항상 고민하고 살고 있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 역사라는 말은 전부 다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요. 역사라는 건 개인의 역사를 만들면 분명히 꿈은 이루어진다는 게 이번에 태국에서 저는 절실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있는 꿈이라는 것을 개인의 역사를 만드는 부분이 되어진다라면 분명히 꿈은 이루어질 거다. 조금 더 쉽게 다가가자는 얘기고요. 저 앞으로 보실 사진이 좀 있는데 아마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좀 충격적인 거는 머리가 지금 다 빠졌다는 게 좀 충격적이고요. 저는 메나테크 만나서 머리가 많이 났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메나테크 하면은 머리숱이 많이 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태국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래 됐는데 다시 또 원상복구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처음에 메나테크를 만난 거는 저희 스폰서이시자 한국의 최고 사업가이신 정지만 사장을 만난 겁니다. 그것도 골프 동호회에서 여기서 오늘 저기 처음 오신 분도 처음 뵙는 분도 꽤 있는데요. 오늘 저 얼굴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기만 사장님하고 골프 동호회에서 저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기만 사장님이 저희 동호회에 저는 총무로 있었고 총무가 끝발 제일 좋은 거 알죠? 회장보다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회원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기만 사장님을 통해서 이 정보를 듣게 됩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대한 저는 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케팅 중에 굉장히 괜찮은 마케팅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라 합니다. 하는데 꼭 이게 회사와 연결이 되면은 좀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실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하고도 등을 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정지만 사임한테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들었을 때는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갔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메나텍 하기 전에 분석을 했던 사람이라서 정지만 사임께서 저한테 특허를 하나를 주셨어요. 특허를 하나 분석하면서 저도 이 빠진 건데요. 이때가 지금
이 사진에 이때가 제가 메나테크를 하고 2년 차인가에 찍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3년 차 때인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처음에 정지만 사님하고 이렇게 만났던 거고요. 뒤에 내용이 많아서 앞에 얘기는 좀 간략하게, 그리고 좀 충격적인 사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작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생긴 게 이래서. 보면은 이게 메나테크 하기 1년 전의 모습입니다. 11년 정도 전의 모습이죠. 이 모습보다는 여기 낫지 않나요? 자, 이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모습보다 지금 이 모습이 낫지 않나요? 소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때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메나테크를 만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된 동기는 이겁니다. 특허입니다. 저는 이런 특허가 있어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특허에 대한 의미는 저는 무엇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허는 공문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함부로 뭐 말을 이렇게 했다, 했었다, 할 수 있다. 이 단어 하나조차도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게 이 특허입니다. 근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 특허에 대한 거는 전부 다 한 번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특허의 내용은 저는 믿을 수 없었던 특허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저는 분석을 시작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특허 이거 하나 분석하는데 3일 반이 걸렸어요. 특허 이 전문 하나가 뭘 분석했냐면은 그 내용에 했다, 했었다, 이 문구가 바뀌어지면은 또 이건 의미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했냐면 특허청 들어가서 그리고 정지만 사님이 주신 특허하고 이거 비교를 했어요. 뭐부터? 단어부터. 이게 말도 안 되는 특허였기 때문에. 제가 뒤에 3일 반이 시간이 아깝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요. 정기만 사님께서 이거를 특허청자 프린트가 잘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특허 내용에,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저는 그 뒤에 내용도 있겠지만 이겁니다, 이거. 국제 특허. 전 세계의 특허를 다 갖고 있다라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허권자입니다. 특허권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도 특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을 다른 회사나 이렇게 보면 로열티를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안 해! 라고 해버리면은, 회수를 해버리면 그 회사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특허의 특허권자도 메나테크가 갖고 있던 겁니다. 야, 이 메나테크가 이 특허를 갖고 있다라면 분명히 R&D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3일 밤낮을 이 특허를 했고, 그리고 난 뒤에 3개월 정도를 이론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론적인 분석은요,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이 정보를 들으면서 많은 리더분들이 강연하셨던 내용에 대한 것을 적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 다 있더라고요, 그게. 와, 그러면은 이론적인 퍼펙트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임상입니다. 왜 무슨 말이냐면은 이 특허에서도 뒤에 보면은 뭐 질병에 대한 부분 나오고 뭐 치료 결과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3개월 가까이를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어 해가지고 먹었던 사람이 3분이 계셨습니다. 그 한 분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약을 드시는 14년간 섭취를 했던 직원 하나하고 그리고 23살 된 여자아이의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던 친구 그리고 한 친구는 남자인데 우울증이 그 여자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그 우울증이 제가 항상 상담했던 근데 그 결과가 놀라웠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말을 믿기보다는 저는 수치와 과학을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수치가 비페프트가 나오는 걸 보고 와 이거 대단한 거다. 왜 남이 이야기한 거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직접 하고
직접 느끼게끔 느껴보고 확인한 거는 객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개월 가까이를 저는 이론적인 것과 임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업 해야 되겠다. 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나이 80, 90 돼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항상 그 고민이었었습니다. 근데 나이 80, 90 되더라도 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하게 다닌다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고 또 그게 또 가치로 한 사람이면 엄청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딱 6개월 되는 시점에 저도 이 자리에서 MET라는 것을 받게 된 거죠. 졸업 수료하면서 정장 입고 나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쉬웠을까요? 여러분, 메나테크 비즈니스 하는 게 쉬워요? 힘없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하시면 돼요. 쉬워요? 네. 내라는 사람은 전부 다 이제 리더분들이시고요. 저도 처음에 이 비즈니스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메나테크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매노를 할 정도의, 좀 위에 있었던 사람이라 영업 마케팅 이런 걸 다 해서 저는 밖에서 영업하는 건 되게 쉬웠었어요. 근데 메나테크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저는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시고 오기도 했고요. 뭐 그런 부분을 시행착오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메나테크 비즈니스라고 2년 정도 됐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 스폰서도 있고 한데요. 여기서 제 파트너는 딱 3명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시는 최다른 사장님. 그리고 여기는 그 얘기했던 남자인데 여자 때문에 우울증을 가졌다는 아주.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안 계시는데 여기 이렇게 세 분이 2년 했는데 세 분이 딱 있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안 왔냐?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왜? 네가 네트워크를 한다니, 네가 먹어보라고 하니 먹고 섭취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시스템에는 조인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이 자리에 저는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밖에서 리크루팅을 하고 또 사람을 컨택하러 다니고 이런 경우를 했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왔다가 많은 분들이 밀물듯이 들어왔다가 밀물듯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를 깨닫는 순간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스티븐 커비의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두꺼워요. 그 보는 거 굳이 어렵던데요. 제가 그 시점에 이 책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누구든지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선택이란 그 중에 갖고 싶은 걸 갖는 게 아니고 어떤가를 버려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문구를 보면서요. 와, 느낌이 너무 이렇게 찌릿하게 오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 갖고 싶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버릴까를 먼저 생각하라. 그래야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메나테크 2년 좀 넘어서 무엇을 버릴까 했더니 버릴 수 있는 게 딱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골프. 골프 동호회에서 이제 정기만 쌤 만났는데요. 골프를 버렸어요. 내가 성공할 때까지. 그리고 볼링. 볼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퍼펙트를 칠 정도고 대회도 나갈 정도인데요. 저 이렇게 잘해요, 이거. 그리고 3번째는 낚시. 그 3가지가 여성분들이 다 안 좋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낚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정기만 사님이 저 낚시하는데 따라갔다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따라다닌다고 하시거든요. 낚시를 가면은 왜 보통 낚시 가면 여러분 생각하는 거 있죠. 뭐 고기도 좀 구워 먹고 뭐 과일도 좀 썰어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24시간 또는 48시간을 잠 한숨 안 자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낚시만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정기만 사님이 뭐 안 계시더라고요. 같이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주무시고 계셔. 그리고 난 뒤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너 낚시 가는데 절대로 안 따라다닌다. 그만큼 낚시를 저는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그 3가지를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과감히 볼링 같은 경우는 볼링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인천 지역의 연합회에 또 고문으로 이사로도 맡고 있었어요. 그 다 버렸어요. 그거 아마추어로 다 버리고 나니까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오로지 시스템에만 쪼이려야 되겠다. 시스템에만.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100일의 기적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100일의 기적을 저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매일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밤에 저녁에서는 100일의 기적을 쓰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부터 모든 시스템에 저는 다 참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냐? 딱 5개월, 6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이러면서 6개월 만에 PD를 저는 달성하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제 파트너입니다. 3명에서 6개월 만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나테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메나테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나테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내가 메나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0.1%가 세상을 바꿀 사람을 전 세계에 0.1%가 천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천재,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자동차는 다 아시죠? 네, 자동차 다 아시는데 최초의 자동차가 칼벤츠라는 부분을 이때 나왔습니다. 이 자동차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포드. 이 차가 1903년도에 헨리포드에서 이런 사람들이 0.1%에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차가 나왔을 때 이때는 전부 다 이동수단이 뭐였습니까? 말이었어요. 그리고 또는 기차. 이런 거였습니다. 이때 이거를 헨리포드나 칼벤츠 같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넌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쳤다. 야, 지금 말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여기 타봐야 2명 타는데, 또 길도 없는데,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가냐고. 이거는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너는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부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록펠러. 이 사람은 원래 깡패였습니다. 깡패인데 돈 많은 깡패였죠. 근데 이 헨리포드의 이 부분을 보고 난 뒤에 이 록펠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진짜라면은 이건 엄청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이 뭘 만드냐면 주유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주유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3개를 정도 만들었고요. 근데 이 0.9%는 이런 0.9%는 돈을 이제 전부 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어떤 상황까지 만들었냐면은 미국의 95%의 주유소를 이 사람이 다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0.1%는 돈을 못 벌었는데요. 0.9%는 돈을 버는 그런 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휴대폰 여기에서 없는 사람 있어요?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없는 사람 있어요? 단 한 분도 없을 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휴대폰이 언제 나왔습니까? 50년 됐습니까? 불과 30년? 그러면
이 최초의 휴대폰은 어딥니까? 모토로라. 다 이제 옛날에는 알았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모토로라예요. 지금 모토로라 휴대폰 쓰시는 분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완전 희귀종이에요. 모토로라조차도 모르는데 모토로라 아시죠? 무전기 같은 거. 네,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 불과 한 30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 세계 인구가 전부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모토로라는 지금 거의 이 부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 돈을 번 회사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다 알잖아. 삼성, LG, 그 통신사. 이 회사들이 0.9%에 속하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99%는 뭐냐 하면은 잉여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의 종말이 나오는 단어가 잉여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맨날 얘기하는 게, 야, 세상 좋아졌다. 그런 소리 나고요. 야, 저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잉여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된다는 거죠. 0.1%의 지니어스적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0.9%에 있는 그것을 보고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들어서 돈을 만들고 나머지 99%는 그걸 소비하는 잉여인간이다라는 게 소유의 종말이 나오는 게 딱 맞더라고요. 그렇다면 메나테크는 과연 0.1%에 속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메나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엄청난 이슈가 되고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이 코비드를 거치면서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세포가 바뀌어서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진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이 뒤에 몇 가지의 PPT는 제가 좀 빨리 넘어갈 거예요. 다른 시간에 이 시스템에서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앞으로는 세포와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특히 코비드에 대해서 코로나가 거치면서 더더욱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한 점검물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네이처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던 부분.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은 과학지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몰라요? 사람들이 이 과학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일반 사람들이 보질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남자분들이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남성분들은 플레이보이 아시죠? 그 아시죠? 이랬더니 여성분들이 그렇게 해요 지금. 남성분들은 대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올라왔다라면 모를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그 근거 자료는 이렇게 전문지, 과학지, 아니면 의료 이런 부분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저기 3대 과학지, 뭐 네이처, 사이언스, 요즘에 4대 과학지라 그러죠. 4대 과학지. 4대 과학지의 마지막이 어디냐면은 셀지예요. 셀지. 셀이 뭐냐면 세포예요. 그만큼 세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현재 이슈로 많이 대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는 글라이칸이라 그러죠. 글라이칸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알겠어.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메나테크가 그 글리칸에 대한 게 있다는 게 어떻게 확인이 돼? 저는 그게 의문이었었어요, 처음에. 그게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사이언스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과연 글라이코바이올로지가 누구 거냐? 과학지에서, 사이언스지에서. 그것도 유명한. 사이언스지라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엠브로토스가 사진을 올라옵니다. 과학지에 제품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 쉽지 않거든요. 와, 여기에서 알게 된 거죠.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엠브로토스 이 물질은 과학에서도 인정하는 물질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글리칸은 메나테크의 제품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게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문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안 그랬대네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묻죠. 야, 그러면은 너네 노벨상이라도 땄겠네. 뭐 땄어? 있어. 이렇게 하기를 해요. 우리는. 그쵸? 근데 한 번이에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비타민 미네랄 노벨상 받은 게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뭐 잘하시네. 한 번입니다. 비타민 미네랄이 나왔던 게 지금 한 100년, 120년 정도 처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처음에 대두가 됐고요. 근데 지금 100년이 된 상황에서 전 세계 인구가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비타민 미네랄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노벨상 한 번 받았어요. 근데 메나테크에서 갖고 있는 글라이칸을 갖고 있는 이 글라이칸에 대한 거는 92년도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가한 거는 2022년, 2023년에도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왜 이게 지금 추세냐? 여러분이 여기에서 힌트를 받으셔야 돼요. 어떤 힌트? 앞으로 이 시대로 갈까 안 갈까? 잘 보시면요.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시작이 됐어요? 2020년? 2019년? 2019년 말부터 이게 대두가 됐죠. 그러고 난 뒤에 코로나가 낮아지고 코로나가 지금 종식이 되면서 이슈가 되는 게 이게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이 노벨상이에요. 다 뭐예요? 글리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 뭐라 얘기합니까? 전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는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과학이 메나테크를 따라온다. 여기에서 힌트를 받으셔야 되는 게 뭐예요? 앞으로는 메나테크의 시대가 온다.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내가 꿈을 이루든 역사를 만들든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소름 돋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액션을 해야 될까? 이거를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또 볼까요? MIT 공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MIT 공대 같은 경우는 저도 아는 학교라서 저도 여기에서도 전부 다 생명공학은 하나도 없는 데서 생명공학 딱 하나가 드는 게 글리코믹스입니다. 글라이코믹스. 글라이코믹스가 뭐냐면 학문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언제 예견이 됐습니까? 2003년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앞으로 2020년, 2030년대는 생명공학에서는 글라이코믹스라는 부분이 분명히 이슈가 되고 사람 생명하고 직결될 것이다라는 걸 이때 예견하는 거예요. 삼성이 왜 더 클 수 있었느냐? 지금은 삼성이 옛날에는 삼성전자 이런 부분이 더 컸지만 지금은 뭐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삼성 바이오 쪽으로 합니다. 왜? 언제부터 했어요? 오래됐어요. 앞으로 어떤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을 알고 그 모든 회사들은 연구진이나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나테크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대한 게 감사한 거는 그 기회가 우리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게 네트워크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일반 바이오로 가고 제약회사로 갔다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없는 거죠. 회사에서 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회가 저희한테 왔다는 건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글라이칸을 한 제품력을 갖고 있는 이 메나테크가 0.1% 맞습니까? 여러분 맞다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0.1%에 속합니다. 그러니 30년 됐는데도 한국에서도 연 1000억의 매출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지금. 0.1%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부터 다르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태국에서 제가 진행을 해보니 야, 이게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자, 그러면 우리는 0.9%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가 0.9%에 속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건강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태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다리던. 태국 사람이 태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국 인구는 7,18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죠. 예, 근데 태국의 땅이 우리나라의 몇 배가 커요. 이때 제가 2021년도에 제가 지금 현재 파트너이자 저하고 함께 살아가는 김지수 사장님을 2020년도 말에 제가 만나게 됩니다. 2020년 말 맞죠? 몰라요. 저만 알고 있는 거야. 2020년도에 제가 김지수 사장님, 태국에서는 알리시아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을 만나게 된 계기는 메나테크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요. 이분이 저한테 이제 저는 기업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태국에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좀 크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코로나를 터지면서 이게 주춤을 하니까 소개를 받아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해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면서 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분에게 메나테크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분이 알아서 이 핀을 보고 찾기 시작해가지고 하신 분인데 2021년도에 이분하고 이제 메나테크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너신 분이라 이거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2021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태국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3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태국 내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때는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근 24시간을 저하고 이거 카카오톡 이거 화면 페이스톡 똑똑하시네. 페이스톡을 나가면서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3분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제가 2021년도 10월 달에 처음으로 태국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격리해가지고 2주 격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처음으로 10월 달에 첫 미팅을 식당에서 아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가족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뭘 했냐면은 2022년도 4월 달부터 우리 집 B&B 페스트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했던 게 2022년 4월에 저희는 메나페스트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저는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2022년 8월 달에 MET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브로셔도 없고요. 제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전에서 보셨던 것처럼 메나테크에서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에 조인하는 거. 그리고 시스템에 조인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거는 본인의 시스템의 원본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만들어냈던 게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부분이 됐고요. 또 정지만 사장님한테 늘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처음에 제1회 MET 이때 몇 명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5회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많아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또 제가 경험한 부분에서는 시스템에서 제가 완전히 합류가 되고 원본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성장한다는 걸 저는 똑똑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제가 잘한 거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오픈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그리고
시작했던 게 MAT입니다. 여기는 MST라고 하지만 태국에서는 MAT, 맨아텍 액션 트레이닝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MET 6주 과정을 하고 난 뒤에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MAT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작년 5월 달에 4월 초쯤에 MAT를 시작하게 돼요. 4월 초쯤에 저희가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5월 달에 저희가 유전트 박사님을 태국에 모셨어요. 본사에 계속 압력을 넣고 또 정임한 사님한테 저 개인적으로 압력을 놓고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5월 달에 유전트 박사님이 태국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션 트레이닝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한 달 보름 가까이를 계속 유전트 박사님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 파트너 사님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도 있었냐면은 여기에도 참석하셨는데 저는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치앙마이에 신문사 유명한 신문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언론 대표를 만나면서 제가 5월 달에 전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는 유전트 박사님 여기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거를 좀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 특집으로 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나가는 데에 페이지에 나갈 수 있는데 따로 만들어 줄 수는 없다 그러고 부록식으로 따로 만들어 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치앙마이에 전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간 의사가 와서 여기서 강연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언론에서 더더욱이 나서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에 이 친구가 오케이 해가지고 4페이지짜리 특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걸 만들어서 그때부터 파트너 사님들한테 치앙마이에 있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전달하고 했던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증거입니다. 저희는 릴레이를 했습니다. 릴레이 했는데 496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1년, 한 달 조금 넘어요. 그래서 MAT 시간에 그것만 한 겁니다. 야, 이게 되네. 그리고 거기에서 MAT 시간에 했던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그대로 마케팅을 푼 겁니다. 야, 너네 전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는 의사 볼 수 있어? 태어나 죽을 때가 몇 번 볼 수 있어? 그 사람 강연 들을 수 있어? 이거부터 시작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씩 야, 이건 너희한테 좋은 게다라는 부분이 되어졌고 그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특별판입니다. 요거를 만들어 주신 분이 여기 언론 대표 와 있는데요. 이분 안 되는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최초였거든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는 잘 못해요. 비즈니스 잘 못해가지고 제가 가는데 근데 옆에서 제가 어떤 필요한 부분이나 정말 메나테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데에서 한 발짝씩 더 나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이분이 또 한국엔 또 처음이세요. 이분이 처음인데 이번에 올 때 같이 오신 거라 소개해서 나중에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럴 겁니다. 제가. 자, 제가 가다가 3000% 한 번씩 잘 빠져요. 그러니까 MAT라는 액션 트레이닝이라는 부분을 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냈습니다. 뭐예요? 시스템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에 세 사람이 시작해서 단 1년 만에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저희가 유전트 박사님이 5월 달에 오셨을 때 방콕에서 세미나 한 번, 그리고 전문가 세미나 방콕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치앙마이에서 세미나 한 번, 이렇게 총 세 번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방콕의 밀레니엄 호텔에서 했던 겁니다. 여기 때는 방콕에서는 저희가 프로모션도 못했어요. 제대로 저희는 치앙마이에 있고 방콕하면 가까운 게 아니고요. 버스 차로는 9시간 걸립니다. 비행기로는 한 1시간 20분 걸리는데요. 방콕에서는 프로모션도 못했어요. 뒤에 가서 자리를 탁 봤는데요.
와,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자리를 300석이나 본사에서 엄청나게 깔아놨더라고요. 300석을 다 채웠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되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유전태 박사님이 전문가 세미나를 하는데 이때 전문가들 의사분들하고 왔는 게 한 80여 분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 무대로 하고 있는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요, 다 꽉 찼습니다. 그러면 이 위력이 뭘까요? 시스템이란 얘기예요. MAT 한 달 반 동안 프로모션을 그것만 했습니다. 여러분, 유전태 박사님 얼마 전에도 한국 오셨었잖아요. 근데 프로모션 제대로 했었다라면은 한 2,000명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보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다 했어요. 한 1,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태국 들어온 지 1년 만입니다. 야, 이게 되는구나. 메나테크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브로셔도 없어요. 제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맨땅에 헤딩하고 있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뻐 보여요? 태국 분들한테는 수아이? 이쁘냐, 아름답냐라는 게 수아이라는 얘기인데, 야, 이거는 사진입니다. 사진. 빛도 나고 사진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 여기 계실까요?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그릴 수 있는 분 분명히 계시긴 할 텐데요. 누구나 못할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한다라면 여러분이 3살 먹은 아이부터 100세 먹은 어르신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는다라면 쉽지 않겠어요? 이겁니다. 이 숫자에 나온 대로 물감을 칠한다라면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술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어떻게 하면 맨하탄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단 하나밖에 얘기 안 합니다. 본인이 시스템에 참여해라.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러잖아요. 아씨, 오늘 강남센터에 강연이 있는데, 아씨, 내 파트너 안 온다니까. 나도 오늘 쉴래. 가슴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 많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안 옵니다. 근데요, 그럴수록 그분들은 도와야 됩니다. 왜? 여기에서 동기를 받고, 여기에서 비전을 보고, 그 비전과 열정을 갖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충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물감을 칠할 수 있는 것을 다 익힐 수 있습니다. 그게 태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2년 반 동안.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오프라인 미팅, 금요일 날 저녁에는 MET 온라인, 그리고 루미노베이션 데이를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오프라인, MAT,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줌 미팅, 매너페스트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만들어 놓은 거는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 오늘 와서 강의하는데 저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한 거는 한국에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GBM, 우리 그룹의 글로벌 BNB의 시스템을 저는 그대로 옮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요, 스킬을 넣어서 옮긴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했던 그 베이스를 저는 옮긴 겁니다. 그 처음에 MET 1기부터요, 5기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태국에서 태국어로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 이제 주인공들이 다 계시는데요. MET에 강연했던 한국 그 영상을 자막을 태국어로 넣어서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 파트너 분들이나 여기 오늘 오게 됐는데요. 보면은 굉장히 여기 보면요, 부러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갖고 있잖아요. 여기 오면 스킬도 다 가르쳐 주는데, 누구나 여기 와서 다 익힐 수 있는데, 스스로 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시스템을 저는 2년 반 동안 무조건 만들어내야 되겠다. 강력한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MET가 여기 한국에서 지금 MET가 끝났잖아요. 이번에 몇 기수가 끝난 거죠? 82기. 82기가 끝나는 시점, 저희도 끝나는 시점이고요. 83기가 시작하는 시점이 또 저희는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모든 걸 그게 커리큘럼을 다 맞췄어요. 제가 한 건 그것밖에 없는데요. 아직 오픈도 되지 않았던 메나테크 태국에서요. 지금 17기가 끝나고 다음 주에 18기가 돌립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박수 한번 치셔야죠. 지금은요. 태국의 리더분들이 다 강연하고 다 합니다. 모든 시스템을 태국 분들이 다 하십니다. 저는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떨리냐? 제가 이제 단상에 올라가는 일이 이제 줄어져가지고 떨리는 건데요. 태국어는 저는 생긴 건 이래도 태국어는 못해요. 그래서 태국 분들이 태국어로 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그러냐? 저희가 오프라인 미팅을 OM을 안 하고 저희는 MOM이라고 합니다.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단 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MOM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매번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저희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나 줌 미팅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는 원데이 세미나. 자, 요 사진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게요. 이게 제일 최근 사진입니다. 지난주 방콕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원데이 세미나를 했는데요. 제가 호텔을 예약을 하면서 몇 명을 예약을 했냐면 처음에 50명이었죠. 네, 50명을 예약을 했어요. 50명이라도 채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명단 리스트가 이렇게 릴레이를 하잖아요. 70명이 넘더라고요. 마지막 전날 됐을 때는요. 그 숫자가, 명단이 오는 숫자가 140명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을 급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리 여기 원래는 칸막이 되는 칸막이까지 빼고요. 그렇게 앉았던 거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남아서 있었던 사람이 10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50분 예약을 하고요. 처음에 했는 게 나중에는 50명의 더 예약분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여기 계시는 이분이 태국 현재 우리가 보면은 태국 지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우리 글로벌 B&B 이 원데이 세미나에 오셔서 제일 첫 인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이때 이분이 좋은 소식을 갖고 발표를 하게 돼요. 제가 태국 메나테크에 태국에 들어갔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오픈. 제 목표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픈. 근데 지난주에 이 지사장님 모셔가지고 드디어 라이센스 나왔습니다. 그 라이센스 하나 받기 위해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장장 6개월 가까이를 나온다 하는 게 안 나오고 있었고요. 애가 타는 정도였는데요. 지난주에 와서 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100분이 넘는 분들이 여기에서 이 메나테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거를 갖고 간 거죠. 이때 생각하면은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리고 메나페스트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11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에는 글로벌 B&B 페스트처럼 저희가 메나페스트를 하면서 직급 인정식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에. 꾸준히 변함없이 이거를 무조건 끌고 나간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 메나테크에서 이렇게 이 사진이 저 너무 좋거든요. 이 PPT가. 태국에서 오셨을 때 저하고 이제 찍어주신 건데, 여러분 메나테크에서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성공해요? 제가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시스템에 참여하면 돼요? 그럼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 원본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럼 내가 시스템이 되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안에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 시스템의 원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익혀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무조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시스템의 원본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파트너가 있든 스폰서가 없든 있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모든 걸 익힐 수 있는 거예요. 강연하는 사람은요, 몇 권의 책을 1시간 동안 강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책이나 내용들을 압축해서 엑기스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알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정림환 사장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5 액션. 김지수 사장님이 갑자기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5 액션입니다. 하루에 5사람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 전달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가가지고 메나테크 얘기하고 이게 전달하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매일 5사람을 만나든 해서 어떤 정보가 되든 인사가 되든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김준수 사님도 매일 메나테크를 얘기하는 게 5명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관계십 유지되고 메나테크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조인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진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MET. 저는 영어로 얘기 잘해주네. 저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꽃이 뭐냐? MET입니다. MET가 왜 중요하냐? 6주 과정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리더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이 처음에 MET를 시작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어땠어요? 처음에 받을 때 이걸 알고 있을 때 막 업이 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도 넘치고 열정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랬다면 그 MET에서 다시 그걸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ET 1년간 참석을 해가지고 시스템에 조인을 하고 그렇게 갔다라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원하는 최초의 성공을 원하는 PD라는 부분이 안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태국에서 얼굴만 통하지 말도 통하지 않는 내가 오로지 하는 시스템. 그리고요, 어떠한 기업도 어떠한 네트워크 회사도 시스템은 다 있습니다. 근데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이게 판단이 돼야 되죠. 근데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게 특히 시스템 안에 중에 MET 같은 경우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안 해요. 중요한 건. 왜 안 하냐? 귀찮아서? 쪽팔려서? 성공하는데 그런 게 뭐가?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달에 얼마를 벌기를 원하세요?
천만 원? 2천만 원? 1억?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메나테크에서 돈을 투자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의 시간과 그걸 알 수 있는 액션만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1년이면 PD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2년, 3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버 PD 이상 갈 수 있다는 얘기인다는 건데, 누가 돈 내라 그럽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다고요, 누구나. 태국에 있는 사람, 파트너 사임, 지금 현재 김준 사임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2,800명입니다. 2,800명 맞죠? 2,800명입니다. 지금 이제 2년 반 됐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라이센스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2,500명이 넘고 2,800명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요. 제가 2,800명을 다 사인하고 다니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시스템에서 비전을 보고 시스템에서 그걸 얻고,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알리고 등록하고 다 한 겁니다.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 중에 꽃이 뭐냐? 1,000번을 10,000번을 물어도 저는 MBT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다 알고 있었던 리더분들이나 2번, 3번 들었던, 아, 그래, 나 다 알아. 다 알기는 개코 뭐 다 알아. 나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지도 못하는데.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여기로만 아는 겁니다. 여기로만. 아, 제가 갑자기 흥분했는데요. 조금 진정할 좀 3,000%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나테크에 더 확신성이 가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태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자신감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가기 이전에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목소리가 자신감이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워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팀워크입니다. 스폰서에 대한 부분은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존경심으로 가면 됩니다. 스폰서라는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셨고 조금 더 익히셨고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스폰서한테서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노하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부분은 사랑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존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파트너를 존경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파트너가 스폰서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팀워크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딱 2분을 존경합니다. 존경이라는 단어를 딱 2분한테만 썼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저의 꿈을 만들어 주신 분, 선생님 한 분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정말 길고 날고 성공한 분들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저는요, 한 번도 존경한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메나테크에서 정지만 사장님 만났을 때 저는 존경한다는 얘기를 과감하게 표현합니다. 제 스폰서이시기도 하지만 그 인성과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이런 부분을 저는 너무나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태국에서도 많은 산들이, 어렵게 넘어가야 되는 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높은 산도 있었고요. 넘어가야 되는. 정말 나지막한 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지수 사님하고 늘 그것을 고민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그때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제 스폰서이신 정지만 사장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스폰서에 대한 방향이나 노하우를 익히게 되니까요, 이렇게 높은 산도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8단계에서 이야기하는 복제가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팀워크. 매너테크는 절대 혼자 성공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여러분들이 PD까지는 갈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은 가지 못합니다. 팀워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스폰서에 대한 존경심, 파트너에 대한 사랑,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스폰서는요 절대로 파트너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버려요? 파트너가 버려요. 스폰서는요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본인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매너테크 보상 플랜 자체가 그렇습니다.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본인도 성공되고 스폰서도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아씨, 내가 이거 괜한데 우리 스폰서 다 돈 벌어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팀워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그렇죠. 뭐 먹고 뭐 우리 제품 먹고 좋아졌다 그러면 과대광고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되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제가 한국말 하지만 제가 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태국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뷔페부터 가능합니다. 저는 2년 반 동안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한 장짜리로 뷔페푸트를 누구에게나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게끔 지금은 몇 장만 갖고 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저하고 미팅을 하거나 제품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피검사 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시스템이 아니고요. 결과가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뷔페푸드가 된다고요.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잘 못 가는 걸로 알고, 전 사진 찍어도 돼요. 전 태국에 도망가 있을 테니까, 뭐, 법적으로 안 갈 거니까. 이게 가능한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태국에서 정말 150분이 넘는 의사분들 또는 최고 권위자도 만나고 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단 한 번도 당당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역으로 보면 합니다. 단 한 분의 전문가들도 뭐라고 하신 분이 없습니다. 왜?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왜? 현대의학에서 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여기서는 과대광고잖아요. 괜찮아요. 신고하셔도 나 태국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자료화했습니다. 제품 먹는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사진. 2부에서는 여기 몇 분이 태국 분 몇 분이 여기서 쉐어스토리 해주시니까 그때 좀 들어보셔도 되고요. 모든 걸 이걸 다 작업을 다 합니다.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파트너 사장님들, 리더 사장님들을 스스로 할 거고요. 저희는 태국에서 좋은 건 있습니다. 완전 백지에다가 이게 정의야라고 했을 때 그대로 복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좋았습니다. 이대로 해서 단 한 번도 피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제품을 섭취하면서 사진 안 찍는 사람이 없고 클린을 하면서 기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태국에서 진행했을 때 단 한 번도 결과가 안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소개를 해주십니다. 피터 드래커의 현대 경영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스폰서가
또는 파트너가 스폰서를 볼 때, 스폰서가 파트너를 볼 때, 아, 저걸 못하니까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스폰서님 저런 모습보다는 부족한 게 이건 이걸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걸 바꾸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나가기도 그런데 정지만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못하는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끔 하면 그 사람은 빛이 날 거다. 맞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부분은 팀이 있기 때문에 그 못하는 걸 채워주고 그래서 팀워크가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못하는 거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옆 사람은 내가 못하는 걸 잘할 거 아닙니까? 파트너는 내가 못하는 걸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이 팀워크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얘기 하죠.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찍새와 딱새 이런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 솔직히 안 좋은 용어예요. 컨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팔로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컨택을 잘하는 사람한테 너 팔로업을 해가지고 잘해야 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그거 또 팔로업을 잘하는데 컨택은 못해. 근데 너 컨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계속 한다고 해서 잘 됩니까? 안 됩니다. 팀에서 그걸 조율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런 분 팔로업을 못하든 컨택을 못하든 했던 분들도요. PD만 이렇게 리더로 올라와서 PD만 가시잖아요. 다 잘하게 됩니다. 누구든 다 하게 됩니다. 저는요. 특히 남자분들이 좀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팔로업은 잘 못해요. 맞죠, 황영사님? 예? 여기 남자분들 대부분 그럴까요? 이대겸 사님 오랜만입니다. 맞죠? 팔로업 잘 못하잖아. 찍는 걸 못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여성분들은 찍는 것보다는 팔로업을 잘합니다. 그러면은 팀워크를 하면 되죠. 근데 왜 못하냐라고 해가지고 질책을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을게 더 응원해주고 그런다라면 그 팀이 성공을 한다라는 거는 모두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생에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목숨 걸면 안 됩니다. 목숨 하나라서. 언제냐면은 머스트와 원트가 겹쳤을 때 내가 원하는 일과 해야 되는 일이 겹쳐졌을 때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태국 들어갈 때 정지만 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래도 한국 파트너들도 꽤 있고 하니까 2주 들어갔다가 2주 나왔다가 이렇게 하라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코로나가 격리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때 제가 정리만 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제가 여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딱 들어가서 보니 이거는 무조건 한번 이뤄내야 되겠다. 욕심도 생겼고요. 제가 원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메나테크를 한다라면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전 목숨을 걸을 겁니다.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겠다. 무조건 오픈시켜야 되겠다. 그 결과가 지난주에 메나테크 오픈이라는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메나테크에 대해서 꼭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내가 목숨을 걸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라면 집중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메나테크는 30년 됐는데요. 2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제 27번째 나라가 태국이 오픈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무궁무진합니다. 아메이가 지금 전 세계에 82개인가 8개인가 그렇습니다. 메나테크는 앞으로 도약할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 기회가 만약에 메나테크가 그냥 바이오 산업을 갖고 제약회사를 갖다는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겠지만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겁니다. 제가 특출났어요? 아닙니다. 제가 워낙에 뛰어났다라면, 제가 워낙에 잘했다라면 2년 동안, 메나테크 시작하고 2년 동안 그렇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다른 걸 다 버리세요. 저 밖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영업 마케팅, 광고 마케팅 이런 부분에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2억, 3억씩 벌기도 했고요. 다 성공한 밖에서의 마케팅을 메나테크 안에서 다 해봤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단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다 버렸습니다. 골프, 볼링, 낚시 다 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채워줄까봐.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 온전히 100% 돌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PD를 갖고요. 그 뒤로 1년 만에 브론즈 PD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시스템 나고 집중 나왔어요. 좋아요. 시스템에 집중해라. 뭘로? 목숨을 걸고. 이러면 되죠. 사람은 살면서 인생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단 한순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영화 한 편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또 어떤 사람은 음악 하나를 듣고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자리에서 강연을 듣고 난 뒤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온라인으로는 제가 강의를 안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여기에서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 강연에서 그래 내 인생 바꿔보자. 그래 집중하자. 그래 시스템에 내가 원본이 되자. 그래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이 강연이 굉장히 저는 보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거는 당연한 겁니다. 힘들어야 나중에 앨범의 추억의 책갈피에 들어가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웃고 있다라면은 성공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메나테크를 하면서 좀 힘들다라면 성공과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PD를 가고 브론즈를 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에 올라갔을 때 엄청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눈물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했다라는 눈물일 겁니다. 믿으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수억 분의 1로 여러분들은 태어나셨기 때문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왔다가 가라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메나테크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자유를 줄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줄 수 있고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게 메나테크밖에 없다는 저는 자신할 수 있거든요. 그게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돈보다 더한 가치, 건강보다 더한 가치, 그거는 여러분들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고요. 성공해서 정상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